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이승과 저승 사이 마지막 쉼터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저승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밤 이야기는 그 저승길 입구에 있는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한 꽃이 핍니다.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떠날 준비가 되면 피어나는 꽃, 바로 저승꽃입니다. 이 마을을 지키는 한 할머니와 그곳을 찾아온 5 영혼의 이야기, 슬프지만 따뜻하고 아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도 켜주세요. 매일 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 구름과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승꽃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승에서 죽은 사람들이 저승으로 가기 전 잠시 머무르는 곳이었으니까요. 마을은 아주 작았습니다. 집이 5채 있었고 그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단 1명, 꽃신 할머니였습니다. 꽃신 할머니는 늘 색동저고리를 입고 꼽눈이 신을 신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친절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일은 간단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영혼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이승의 미련을 버릴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저승꽃 마을입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며 영혼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놀라고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승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곳에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저승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저승꽃. 그것은 신비로운 꽃이었습니다. 영혼이 이승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갈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영혼의 집 앞에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하얀 꽃잎에 은은한 빛이 나는 꽃. 그 꽃이 피면 할머니는 그 영혼을 마을 입구의 버드나무까지 배웅했습니다. 버드나무를 지나면 저승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꽃신 할머니는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켰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슬픈 사람부터 평온한 사람까지.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혼에게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제 일입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영혼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힐 무렵 한 소년이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학생 옷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꽃신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거라. 여기는 저승꽃 마을이란다. 저승꽃 마을이요? 맞아. 너는 지금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단다. 소년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는 죽은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죽었죠? 기억나지 않니?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 맞다.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소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단다. 그런데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곳에서 마음을 정리하면 된단다. 이승에 남겨둔 것,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이곳에서 정리하거라. 그러면 저승꽃이 필 거야. 소녀는 할머니를 따라 첫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작고 아늑했습니다. 방 하나, 마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지내거라. 배고프면 저 항아리에 밥이 있고, 목마르면 우물물을 마시면 된단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소녀는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소녀는 뭔가 생각난 듯 일어났습니다. 엄마, 소녀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다녀오겠습니다. 제대로 안 했어요. 엄마가 조심해서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대충 네 하고 나왔어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이 맛없다고 불평했어요. 사실은 맛있었는데 친구들이 놀릴까봐 그랬어요. 엄마가 슬퍼하시는 것 같았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편지를 쓰거라. 종이와 붓은 내 방에 있단다. 소녀는 방으로 돌아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수십 번 종이를 구겼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소녀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편지만 썼습니다.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많이 어렵구나. 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글로 쓰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할머니는 소년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까? 정말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 내가 적어줄게. 소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갑자기 이렇게 가게 돼서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슬플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할머니는 붓을 들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비록 많이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정말이에요. 엄마가 아침마다 깨워주실 때 귀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엄마 목소리 듣는 게 좋았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맛없다고 한 건 제가 바보같이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괜찮아요. 할머니가 돌봐주시고 아프지도 않아요. 소녀는 한참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말을 정성껏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엄마, 사랑해요. 태어나서 엄마 아들이 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다음 생에도 꼭 엄마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편지는 어머니에게 전해질 거란다. 정말요? 그래, 꿈속에서 혹은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이 편지를 받으실 거야. 소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의 집 앞에 저승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얀 꽃잎이 은은한 빛을 내며 피어올랐습니다. 준호야, 꽃이 피었구나. 소녀는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갈 수 있나요? 그래, 이제 갈 시간이란다.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을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준호야, 잘 가거라. 저승길은 외롭지 않단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야. 할머니, 감사했어요. 소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버드나무를 지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렴, 착한 아이야. 소년이 떠난 지 며칠 후 새로운 영혼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30 즈음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저승꽃 마을입니다. 저승꽃 마을이라. 여인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럼 저는 죽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무엇이 말입니까? 제가 이곳에 머무르는 시간이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저승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안 됩니다. 저는 돌아가야 해요. 여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남편이 혼자 남았어요. 남편은 저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빨래도 못하고.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아이도 없어요. 혼인한 지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 없어요. 할머니는 여인을 두 번째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음을 진정하세요. 이곳에서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인은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집 앞에 서서 이승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내가 곧 돌아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할머니는 그런 여인을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보고 싶으십니까? 네? 볼 수 있나요? 이곳 우물을 보세요. 그 물에는 이승의 모습이 비칩니다. 여인은 황급히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물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이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옷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마다 여인은 우물가에 앉아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인은 애타게 불렀지만 남편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물에 다른 여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남편의 집에 젊은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으리, 제가 음식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드십시오. 그 여인은 마을 이웃집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여인이 자꾸 찾아오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물을 보던 여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과 그 여인은 가까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소. 그 순간 우물을 보던 여인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나를 잊은 거예요? 나를 벌써 잊은 거예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남편을 그리워하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산자의 도리입니다. 죽은 사람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산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인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밥을 잘 먹고 일도 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겠습니까? 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편이 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여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대신 행복하세요. 그분과 행복하게 사세요. 여인은 우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두 번째 집 앞에 저승꽃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여인은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해야 할 일은 남편을 놓아주는 거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보, 사랑했어요. 여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 번째 영혼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여기가 저승으로 가는 곳이라 하던가.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승꽃 마을입니다. 나는 곧장 갈 테니 안내나 해주시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승의 미련을 버려야 저승꽃이 피고 그래야 저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연, 나는 그런 거 없소.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곧 꽃이 필 겁니다. 할머니는 노인을 세 번째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집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미련 같은 거 없다고 했는데. 하지만 날이 가도 저승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짜증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왜 꽃이 안 피는 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되신 모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아무 미련도 없소. 하지만 밤이 되면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자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노인은 평생 아들에게 엄격했습니다.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고 늘 야단만 쳤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르게 큰다. 노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멀리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들은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집에 왔습니다. 그마저도 하루만 있다가 갔습니다. 노인은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지. 노인이 죽기 일주일 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그래. 나는 괜찮다. 둘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그러냐? 그래. 노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아닙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저승꽃 마을에서 노인은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승진했다고 했을 때 칭찬해줬어야 했는데.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내 아들 말이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했소. 잘했다는 칭찬도 하지 못했소.
그저 엄하게만 대했소.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틀렸소. 나는 틀렸소. 노인은 울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바꾸지 못했소. 자존심 때문이었소. 이제 와서 부드럽게 대하면 이상할 것 같았소. 후회하십니까? 그럼요. 평생을 후회하고 있어.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물로 가십시오. 노인은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에는 아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들은 노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승진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라고만 하셨죠. 저는 그날 정말 기뻤거든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무뚝뚝하셨죠.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하셨나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평생 그게 알고 싶었어요. 노인은 우물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아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말할 방법은 없습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노인은 매일 우물가에 앉아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단다. 평생 사랑했어.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지. 미안하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단다. 이렇게 작고 예쁜 생명이 내 아들이라니 신기하고 감사했지. 내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는 매번 가슴이 벅찼단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어. 남자는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잘못이었어. 날마다 노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평생 너에게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지만 알아다오. 아버지는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내가 승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단다. 그저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아들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아들아, 이제 나는 가야 한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이들에게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렴. 네,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고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물을 보던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전해졌구나. 내 마음이 전해졌어. 그날 밤, 세 번째 집 앞에 저승꽃이 피어났습니다. 노인은 꽃을 보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겠소. 할머니가 노인의 손을 잡고 마을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감사했소. 덕분에 평생의 짐을 내려놓았소.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네 번째 영혼이 도착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옷이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여기가 저승으로 가는 곳이라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드디어 편해지는 거네요. 할머니는 청년을 네 번째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청년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루에 드러누웠습니다. 아, 오랜만에 편하게 누워보는구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습니까? 네. 평생 힘들었어요. 청년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민석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붓을 들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려낼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가난한 민석에게 그림은 사치였습니다. 붓과 종이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만 그림을 그렸어요. 민석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밭을 갈고 짐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붓과 종이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어요. 가난한 주제에 무슨 그림이냐고, 그림 그려서 밥이 나오냐고.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을 그리고 강을 그리고 꽃을 그렸습니다. 제 꿈은 언젠가 제 그림으로 전시회를 여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감동받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석은 좁은 방에서 혼자 죽어갔습니다. 죽기 전날 밤까지도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마지막 그림이었죠.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제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살던 방에 있어요. 수백 장의 그림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럼 우물을 보시겠습니까? 민석은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에는 민석이 살던 방이 비쳤습니다. 방 주인이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어? 방 주인은 민석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이거 정말 잘 그렸는데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진작에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 방 주인은 그림들을 소중히 모았습니다. 이거 버리기 아깝네. 누가 좀 알아봐 줄 사람이 없을까? 며칠 후, 방 주인은 마을의 양반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양반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그림이요. 누가 그렸소?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청년이 그렸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죽다니 안타까운 일이오. 양반은 그림들을 모두 샀습니다. 그리고 고을의 관아에 가져가 보였습니다. 이 그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오. 관아의 사또는 그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보물이오. 마땅히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오. 사또는 그림들을 걸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누구 그림이래? 죽은 민석이라는 청년이 그렸다더군.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그림을 봤습니다. 이 산 그림 좀 봐. 마치 진짜 산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이 꽃 그림은 또 어떻고 향기가 날 것만 같네. 민석이가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우리가 몰라봤구나. 우물을 보던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그림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그림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담긴 그 그림들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민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꿈은 제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제 그림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성공한 거네요. 민석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다시 우물을 봤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민석의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중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왜? 이 그림들이 너무 예뻐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있네요. 그날 밤, 네 번째 집 앞에 저승꽃이 피어났습니다. 민석은 꽃을 보며 평화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군요. 네. 제 꿈은 이루어졌어요. 비록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 그림은 살아있어요. 할머니는 민석의 손을 잡고 마을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저승꽃 마을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마을을 덮었습니다. 꽃신 할머니는 혼자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4명의 영혼을 보내고 나니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누가 올까?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마을 입구에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스물 즈음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야, 우리 순이구나. 여인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 어미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본래 명자였습니다. 명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어릴 때부터 약했습니다. 자주 아팠고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명자는 순이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우리 순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렴. 하지만 순이는 20살이 되던 해 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순아, 정신 차리렴. 명자는 순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순이야, 가지마. 하지만 순이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명자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울다가 명자도 따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저승꽃 마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저승꽃 마을입니다. 그때 마을을 지키던 할머니가 명자를 맞이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시면 저승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 딸 순이가 이곳을 지나갔을 텐데요. 저는 순이를 만나야 합니다. 따님은 이미 저승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저도 빨리 가야죠. 하지만 명자의 집 앞에는 저승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왜 꽃이 안 피는 겁니까? 당시 마을을 지키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명자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하지만 저승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마을을 지키던 할머니가 명자를 불렀습니다. 명자 씨, 제가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할머니도 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곳을 지킨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지킴이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입니다. 그럼 누가 이 마을을 지킵니까? 할머니는 명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입니다. 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딸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명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다른 영혼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의 진짜 손님이 올 때까지입니다. 진짜 손님이요? 언젠가 당신이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떠날 수 있습니다. 명자는 그렇게 마을의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꽃신 할머니로 바꾸었습니다. 10년, 20년, 50년. 할머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딸 순이가 도착한 것입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기다렸단다, 순이야. 저를요? 그래. 어미는 너 없이 저승에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서 너를 기다렸지. 순이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100년 동안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도 기다렸을 거야. 너는 어미의 전부니까. 어머니, 그런데 순이야, 너는 어떻게 이제야 온 거니?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저승에서요. 무슨 말이니? 저는 저승에 가서도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환생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100년이나. 저에게는 하루 같았어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가 이곳으로 불려왔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구나. 어머니, 이제 함께 가요. 그날 밤, 5번째 집 앞에 저승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송이의 꽃이 나란히 피어났습니다. 할머니와 순이는 손을 잡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순이야, 어미가 이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단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린 소년, 남편을 사랑한 아낙, 아들을 그리워한 노인, 꿈을 이룬 청년,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지. 어머니는 그분들을 도와주셨군요. 그래. 그것이 어미의 일이었어.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미는 깨달았단다. 무엇을요? 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2 사람은 마을 입구의 버드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저승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 이제는 갈 때가 됐어.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니? 어미는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2 사람은 버드나무를 지나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할머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승꽃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새로운 지킴이가 서 있었습니다. 다음 100년을 기다릴 누군가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디 오래 기다리지 않기를. 그리고 할머니와 순이는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승꽃 마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 구름과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곳에 오늘도 누군가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어서 오세요. 여기는 저승꽃 마을입니다. 새로운 지킴이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기서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은 이곳에서 머뭅니다. 이승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정리하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저승꽃이 핍니다. 하얀 꽃잎에 은은한 빛이 나는 아름다운 꽃이 그 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미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저승꽃은 슬픔의 꽃이 아닙니다. 해방의 꽃입니다. 용서의 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저승꽃 마을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어떤 미련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할까요? 준호 소년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을까요? 안악처럼 놓아주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노인처럼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을까요? 민석처럼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까요? 아니면 꽃신 할머니처럼 기다려야 할 누군가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미안한 사람에게 말하세요. 미안합니다. 라고. 고마운 사람에게 말하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저승꽃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저승꽃은 더 빨리 필 것입니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평화롭게.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세요. 내일은 늦을지도 모릅니다. 저승꽃 마을에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것이 바로 저승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꽃신 할머니가 떠난 후 마을에는 새로운 지킴이가 왔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도 언젠가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이곳에서 영혼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후 또 다른 지킴이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저승꽃 마을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거쳐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수많은 저승꽃들이 이곳에서 피어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은 짧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후회는 무겁고 용서는 가볍다고, 이별은 슬프지만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고.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저승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을 위한 꽃이 아니라 이미 전한 사랑들을 기념하는 꽃으로. 여러분, 오늘 밤 저승꽃 피는 마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준호, 안악, 노인, 민석, 그리고 꽃신 할머니와 순이 6명의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승에서 나눈 모든 사랑은 저승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오늘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지만 내일도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저승꽃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꽃은 가장 아름답게 필 것입니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사랑으로 가득한 꽃으로. 할머니의 달주머니 속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럼 할머니는 여러분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라고, 미안합니다 라고. 그 말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저승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